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상속세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평소부터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참 이상하고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해온 사람인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OECD 국가들은 모두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미국 같은 나라들조차 상속세가 폐지되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국의 작년과 올해 상속세를 거의 없애다시피 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지금 보시는 표 같습니다. 가령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10억 넘는 자산이 있는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상속세율은 40%로 꽤 높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웬만한 부자가 아닌 이상 상속세를 보통 중산층에게서는 걷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중산층에게도 탈탈 털어걷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 미만이라고 합니다. 누진 공제액 등이 콩알만큼 있지만 일단 계산 편의상 누진 공제액을 빼고 최고 세율만 고려해서 보면 가령 100억이 할아버지 세대에 있다면 상속세만 가지고 세대를 거칠수록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3대만 지나가면 반인 12.5%만 남습니다. 즉 3대가 지나가면 90% 정도가 상속세로 날아가 버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많은 국가들이 반자본주의적 성격의 세금이라 하여 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지난 10년 이내에 폐지를 했고 앞으로 폐지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가령 재벌들에게는 최소 상속세율 50%에 대주주 주식 관련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여 65%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내게끔 합니다. 제가 재벌이라면 평생 일군 재산의 65%를 나라에 내느니 싱가포르 같은 상속세 없는 나라에 투자회사 설립해서 한국 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시켜버려서 대한민국 국부를 유출할 것 같습니다. 암튼 한국의 상속세는 일본 다음으로 높다고 하지만 대주주 할증제를 감안하면 세계 원톱입니다. 상속세가 왜 반자본주의적 성격이냐면 가령 저 같은 일반 회사 직장인 같은 경우엔 제가 속한 회사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벌어들인 돈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나라에 냅니다. 그리고 남은 돈 중 일부를 직원들 월급으로 줍니다. 그럼 저는 월급을 받고 해당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나라에 또 냅니다. 하나의 경제활동을 가지고 나라는 이미 2번 세금을 징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개인 돈을 죽을 때 상속세로 또 절반을 내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이렇게 높은 상속세를 적용하면 혹자는 이것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라는 순기능을 제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상속세 자체가 자본주의에 반하는 성격의 세제이기 때문에 부 자체가 축소되거나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부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도래한 가장 큰 이유는 공산주의는 경제활동하는 주체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일으킬 동기가 없어서입니다.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60% 이상을 상속세로 나라에 빼앗기고 30% 남짓한 돈만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고 상속세를 내느라 주주로서 주식 소유 지분이 확연히 줄어들어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뻔히 알 텐데 재벌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를 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고용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상속세 회피 차원에서 자식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등의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부를 물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재벌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하는 것은 나라의 부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경제활동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회피를 위해 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나 캐나다 또는 상속세가 거의 없어진 미국 등으로 투자 이민을 하여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얼마든지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부에 유출되는 것이고 한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작용입니다. 자, 상속세가 없는 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속세가 완전 없는 나라입니다.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인도, 뉴질랜드, 러시아, 홍콩,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체코, 노르웨이 등이 상속세가 없는 나라의 예시입니다. 미국의 상속세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국세청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역입니다. 보시면 2017년에는 549만 불 이상의 상속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가 2018년에는 갑자기 금액을 2배로 늘려서 1118만 불 이상의 상속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바꿨습니다. 상속세를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 단계적으로 상속세를 대폭 줄인 것입니다. 2020년 현재에는 1158만 불 이상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액이 한화 140억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그 이하로는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반인 중산층들은 상속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인데 이 상속제도로 인해 국부 유출이 더 큰 손해라고 미국에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로 국적으로 옮겨 사는 외국인들이 꽤 많습니다. 부동산 평균 가격이 300억이 넘는 싱가포르 센토사 코브 지역에 백인 주민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런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상속제를 대폭 완화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 이민을 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중견기업이나 약간 작은 규모의 대규모 사업장, 경영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민을 이미 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국부 유출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로 투자 이민을 가서 상속세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도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점은 내용이 좀 복잡해서 다음에 기회 될 때 조만간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 해외 이주권은 단순 취업 이민일 수도 있겠으나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순전히 국부 유출이라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큽니다. 보시면 상속세 제도가 대폭 완화된 2018년부터 거의 3배 가까이 투자 이민이 폭증한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엔 상속세 제도 관련해서 간단히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